EBS 사회탐구 맡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여기 입시 설명회 강사로 있는 유성완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주 지역에 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너무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다 강원도 사시다 보니까 왜 강원도가 강원도인지 아시죠? 예, 강릉과 원주가 가장 주요 도시였었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부터 썼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서 동화고등학교의 교사로 있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3 경력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인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딱 써놨더니 지금 학생들이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진이랑 실제랑 너무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뭐 원래 사진은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사전 조사 먼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년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학생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예, 많으시고요. 예, 내리시고요. 2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내리시고요. 혹시 1학년 학생들? 멋지십니다. 예, 뒤에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입시는 당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게 될 텐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루하지 않게 수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공부는 뭐다? 공부는 뭐?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나요? 공부는 쓰리자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렇고 강의할 때도 그렇고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쓰리자가 뭐냐? 첫 번째, 과거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사 처음 배우다 보면 주목도끼라는 게 나옵니다. 아세요? 예,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뗀석기였다 이렇게 배우는데요. 우리 주목도끼 하면 돌멩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사실은 이 주목도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토깽이 같은 거는 지나다니면 그냥 잡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보다 더 센 여우나 혹은 호랑이나 이런 친구들이 만나면 팔을 뜯기기도 했을 거고 다리를 뜯기기도 했을 겁니다.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것이죠. 거기를 위해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게 당시의 사람들이 주목도끼였을 겁니다. 물론 그걸로 다양한 활동도 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모두 주어졌던 것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누구냐면 접니다. 저고 제 가운데는 저희 어머님이시고 제 옆에는 제 아내예요. 이렇게 제가 이번 설에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 해운대를 가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를 왜 뜬금없이 왜 보여드렸냐? 여기 계신 저희 어머님 44년생이십니다. 저는 어머니가 중학교는 졸업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들 학력을 꼭 다 쓰게 했거든요. 중졸로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중졸 썼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안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저를 불러다가 그럽니다. 성환아, 나 학교 좀 보내줘라. 예? 어머니 이 나이에 이제 70 다 되셔서 무슨 학교를 다니세요? 나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외삼촌이 나무에서 떨어져 갖고 병간호 하느라고 더 이상 학교 못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은 글씨도 잘 쓰시고 책 보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하셔서 저는 안 그러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에게도 말 못한 그 이야기를 30-40년 만에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당연히 해드렸죠. 검정고시 학원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어머니가 딱 불러요. 그때 제 아내랑 이제 저희 집에 같이 살 때인데 며느리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들어오면 성환아 일로 와봐. 분수가 너무 힘드시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분모를 맞추고 이게 분자를 더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몇 번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쉽지 않으시죠. 그때가 이제 60대 중반 때인데.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가면 2시간씩 거의 그 분수만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날은 살짝 저도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고, 한날은 또 그렇게 보이시는 어머니가 좀 안 돼 보이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고 딸들 다 키워서 이제 손주 보시고 이제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그냥 좋아하시는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전까지는 학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아들 앞에서도.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시던 펜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너 싫어? 너 좀 짜증나는 것 같다? 너 나가. 며느리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요. 그러시더니 또 들어가니까 또 다시 자세를 하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을 수능을 3번이나 봤거든요. 뒤늦게 공부 시작해갖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을 준비하다가 운동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꽤 나름 어렵게 공부한다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했었는데 저에게는 공부는 약간 고행이었어요. 힘들었고.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앞에 계신 학생 몇 년생이시죠? 00년생이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3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다 00년생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00년생이 아니라 만약에 60년생이나 50년생이셨으면 여러분의 19살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노동 현장에 혹은 또 6.25 전란에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여러분의 10대가 가셨을 거거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뭔가 고3이 되면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 고3인데 왜 이것도 안 해줘, 이것도 안 해줘 라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그런 걸 막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적어도 44년생인 저희 어머니한테서는요. 전 그때 아니까 제가 누렸던 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상당히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훨씬 더 좀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험생활 힘드실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누리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고 공부하시면 아마 올 한 해 혹은 내년 그 이후에도 공부하실 때 좀 힘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어서 잠깐 해봤고요. 이제 과목별 학습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 국영수, 사탐, 과탐 순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국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전체 공부 분량에서 국어 몇 프로 차지합니까? 네, 10%, 15%예요. 맞아요. 그게 솔직해요. 희한해. 저도 고3 학생들 지도에 보면요, 국어 점수, 특히 문과는 너무나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공부량은 10%, 15%밖에 안 돼. 너무 답답합니다.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국어나 수학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3분의 1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수험생활에서. 최소한입니다. 그거보다 더 하셔도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생들은요, 국어 중요해라고 하는데 국어 공부는 안 해. 그러면서 잘 나오긴 바래. 그게 바로 국어가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어 공부량은 3분의 1 이상은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국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 파트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일단 무엇보다 국어 시간에 대한 비중은 반드시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단계별로는요,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수능 개념 시리즈,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3월에서 6월까지 수능 특강 시리즈, 그 이후에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분석한 이후 뭐 수능까지 가는 거 있는데요. 어머니 요거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요.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저 EBS에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텐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때 확인하셔도 되니까. 요런 단계별로 잘 나와 있는데 누굴 믿으시면 되냐? 이분들 믿으시면 돼요. 전국 최고의 강사진들이 EBS 강사들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개념의 나비효과 윤혜정 선생님부터 그 뭐 전체적으로 정말로 우리나라 전국에서 국어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EBS 강의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믿으시고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학학습법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참 힘들고 했던 게 수학인데요. 근데 학생들을 보면 참 특이한 게요, 수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못하는 학생들은 좀 달라져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맞추냐, 찍어서 어떤 게 들어가냐 따라 다른데요. 혹시라도 성적이 중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놓지 마십시오. 수학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수학을 해야지 가장
마지막에 그래도 변동이 가능한 과목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논술고사로 가게 할 때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저학력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좀 부족해, 약간 도전 형태의 최저학력이에요. 그러면 도전할 수 있는 과목은 그래도 수학입니다. 국영수 중에선 가장 바뀔 수 있는, 중위권에선 그렇습니다. 상위권이 어차피 큰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수학 선생님들한테 여기 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EBS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각의 힘을 키워야 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교재로 어떻게 공부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 습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와 연계교재 학습이 필수이다. 수능형 개념 학습이 해야 한다. 이과, 특히 이과는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과 전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워라. 이게 근데 외워라? 이거 좀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외워야 됩니까? 누가 얘기했냐면요, 이분들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분들한테 한번 따져서 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 최고의, 아까 우리 클립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심주석 선생님, 이하영 선생님을 필두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 선생님들이 다 대기하고 계십니다. 과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너무 진지하군요. 이렇게 분위기가 화나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난 마지막에 외워라 이러면 되게 한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외워야 되는 거야? 이러고 계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작년부터 수능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절대평가로 바뀐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최상위권으로 맞는 학생들 입장에선 실제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학교에요, 그 연대 경영을 정시로 뚫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되게 재밌었어요. 저한테,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지도를 해주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심화반 담당이었거든요. 좀 상위권 학생들 따로 해서 이제 자소서나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해주는 친구였었는데,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그 지역에서는 소위 명문고라고 불리는, 좀 저희도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내신이 2점대 후반이에요. 2점대 후반이면 우리 학종을 쓸 때 어디 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너무 달라져요. 또 그가 쌓아오는 스펙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근데 그 친구에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넌 논술로 다 가. 했더니 갑자기 논술로 여기저기 하더니 연대부터 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학종 2개만 쓸게요. 그래. 학종 어디 쓰게? 했더니 서울 중위권이라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참고로 모의고사가 좀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왜?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옆에 애가 쓰기 때문이야. 여러분, 실제로 2학기 시작되는 고3 교실 생각보다 장난 아닙니다. 다 노트북 한 10대 있고요. 다 자소서 쓰고 있어요. 실제로 분위기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 너 모의고사도 충분히 뚫을 수 있잖아. 가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수학과 국어는 잘했는데 특히 영어가 안 나왔어. 영어가. 근데 참 운이 좋게도 영어가 91점. 그리고 수학 하나 틀리고 국어를 다 맞았어요. 사탐도 잘해서. 그래서 연대 경영을 정시로 뚫은 학생이거든요. 그 친구한테는 최고의 과목이었지. 최고의 체제였어요. 그런데 영어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친구들에 비하면 좀 불리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좀 우리 공부 설렁설렁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요? 1등급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1등급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영어 공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막판 가면 실제로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문이과 친구들은 사과탐 해야 될 시간이 마지막 수능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좀 미리미리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저기 1등급, 2등급, 3, 4등급, 5에서 9등급까지의 차이는 각각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 우리 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도 계십니다. 주연 선생님을 필두로 정익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이 너무나 잘 짜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설 강의 학원보다요, 사설 사이트보다 EBS만큼 촘촘하게 커리큘럼을 짜놓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커리큘럼 말씀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EBS 믿으시고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학습법. 한국사 혹시 자기 내신 한번 전체, 한국사, 수능 한국사 진도 한번 끝냈다. 손. 3학년 학생들. 한국사 필수라며.
왜 진도를 한 번도 안 끝냈죠? 쉬우니까? 그렇습니까? 쉬우니까? 맞아요. 쉬우니까 그래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한국사를 꾸준히 40점 이상 맞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곧잘하던 남자였어요. 저랑은 꽤 친하게 지내서 뭐 운동장에서 캐치볼도 많이 하고 했던 녀석인데 갑자기 그 녀석이 수능 끝나고 절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또 역사 선생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죽여주세요 이러고 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 뭔데? 애가 얼굴 사색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저 한국사 6등급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작년 수능에서 한국사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과거 서울대 필수 지정일 때의 한국사 수준을 비교해 보면 뭐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그러나 작년 모의고사 나오던 수준에 비해서는 수능 한국사는 월등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쫙 떨어진 거야. 걔가 그랬거든요. 너 그러면 그동안 어땠어? 그동안은 꾸준히 40점 전후가 나왔대요. 그런데 수능 때 그렇게 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한국사를 끝까지 정리한 적이 없어요. 적당하게 그냥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 쉽게 풀다 보니까 그냥 점수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사 공부는요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진도는 한 번 끝내만 놓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사 쉬우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정말 잘못하다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친구 그래서 논술 최저는 다른 건 다 맞췄는데 한국사 때문에 못 맞춰서 논술 시험을 한 군데도 보러 못 갔습니다. 정시로 갔어요. 당연히 논술 지원했던 것보단 좀 낮은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죠. 배치표 상에서. 그리고 뭐 중요한 개념 및 흐름을 이해하다 뭐 사실관계를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EBS 들어가셔서요. 수능 개념이든 특강이든 처음부터 끝까지만 한 번만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사탐 선택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사회탐구 선택이니까 어떤 과목들 선택하십니까? 혹시 문과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절반 이상 되시네요. 자, 내리시고요. 혹시라도 자기 아직 선택 안 했다. 두 과목. 예, 잘하셨습니다. 한 명도 안 드셨는데요. 정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들 가끔 보면요. 여름방학 지나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됩니다. 사회탐구는 반드시 빠르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과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사탐 점수가 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은. 재수생들에 비해서 N수생들에 비해서 가장 불리한 과목이 문과에선 사탐이고 이과에선 과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량에 거의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과거에 사탐이 4개 선택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한 2, 3등급 받으면 잘하네 라고 하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개 선택이죠. 2개 선택이 되면서 한 과목당 부담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도 표준 점수는 떨어집니다. 표준 점수가 떨어진다는 건 전체 평균이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탐구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오히려 마지막에 여름방학 이후 지나가면서 공부량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사회탐구 선택은요, 뭐 학교 내신 과목에서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학교에서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교과 연관성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 사학과 가겠다고 왔는데요.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하나도 선택 안 해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선택하고 사학과 간대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학종에 가서 질문을 받다 보면 이 친구 선택 과목이 대충 티가 납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반드시 좀 자신의 진로 연관성과도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뭐 최근에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지구과학 1 이런 것들이 워낙에 상승도가 좀 뛰어났고 최근에는 2 과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선택자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자신의 타겟팅 학교를 정해놓고 어디 정도를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결제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응시하는 과목이 유리하겠죠. 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 학교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는 것들 중요하겠고 지원대학에서 반영하는 게 어떤 것들이 반영을 하게 되는지 2 과목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미리 학생들이 직접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진로를 위해서요. EBS에서는 이 자가진단 코칭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활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지금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받게 되면 훨씬 더 대입이든 그 이후 진로든 해 나갈 때 좀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커서를 밑으로 쭉 내리세요. 제일 밑에 내려오면 여기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전체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전 과목 빠짐없이 완벽하게 내신 대비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능 준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모르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커리큘럼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모든 과목에 대한 내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커리큘럼 당연히 잘 짜져 있고요. 내신 과목들 또 수능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3학년이겠죠.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능 개념, 그 이후 나오게 되는 수능 특강 완성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커리큘럼 잘 짜져 있고요. 그거 말고 논술, 수시 대비, 특히 논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것이죠. 수능 개념. 전체적으로 저희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능 개념, 특강, 완성 이런 형태로 1년 커리큘럼 가운데 중간중간에 나머지 강좌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게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EBS에서 특별히 전체적인 최근 5년치 내지는 그 전후 되는 기출문제들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림포스, 그 다음에 탐스런, 탐스런이 가장 대표적이죠. 사과탐에선 탐스런 아마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저도 찍어서 이번에 책도 다시 발간했었던 학교시험 3주 안전 완성. 학교시험은 최소한 3주까지는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3학년 학생들 내신 1학년 학기 내신, 2학년 내신, 3학년 내신 중에 어느 학년께 제일 중요할까요? 3학년께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3학년은 1학기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에이 나는 논술로 갈 거야, 나는 그냥 적성으로 갈 거야 하고 그냥 내신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최소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학기 수능 끝나자마자 대부분의 학교들이 바로 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모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좀 잘 준비하셔서 해주시면 되겠고, EBS는요 논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좀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에 대한 대비가 있었고, 실전 면접 대비 특강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작년에 육사 들어갔던 친구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 면접 제가 거의 도맡아 하거든요.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성이 좋은 걸 표현해야죠. 면접은 표현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영이라고 올해 육군사관학교 입학한 애가 있었어요. 걔가 이게 목소리가 되게 작은 애였거든요. 근데 공부는 곧잘 했지만, 그래서 저한테 육사 면접을 좀 봐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가져온 다음에 몇 개 물어봤어요. 육사는 왜 지원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육사를 지원했던, 이렇게 하길래 제가 딱 끊었어요. 됐어! 너 지금 뭐 되려고 왔어? 군인 되려고 왔지?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를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했더니,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김재영입니다 를 100번 시켰어요. 제가 조금 MSG 쳐서 100번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달을 그렇게 연습시키고 갔거든요. 걔가 그러는 거야. 육사 면접은 1박 2일 봅니다. 하고 오더니 딱 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저 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거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왜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첫 시간 들어가자마자 제가 시킨 걸 했대요. 100번 준비했으니까.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는 김재영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거기 육사 교수님들이 흐뭇하게 웃으시더래요. 이 녀석 좀 잘 되겠구만. 그래서 목소리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멘트가 나왔대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너 1박 2일 동안 무조건 목소리 마지막까지 크게 라고 했더니, 그리고 약속하기로 왔거든요. 아닙니다! 전 이게 편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너무나 흐뭇한 표정을 지셨대요. 자기는 확신했대. 붙었다. 실제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한테 지난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까지 휴가를 한 번도 안 나와서 1시간을 공중전화에 기다려갖고 전화를 줬다라고 해서, 선생님 참 다시 제가 입학해서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너무 흐뭇하더라고.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면접은 여러분 센스입니다. 여러분이 한 반년 뒤쯤에 학종 면접을 갔습니다. 뭐 할까? 예를 들어 경제학과라고 해봅시다.
경제학과를 갔어요. 실제로 이거는 재작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서울의 모 대학 그 학종 면접을 보는데 경제학과에서 내신은 별로 높지 않은 학생인데 되게 활동이 뛰어나서 교수가 부른 사례래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꽤 대답을 되게 잘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학생은 땡땡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했대요. 근데 땡땡 이론은 참고로 그 학생은 생전 처음 들어본 이론이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황. 지금 거의 마지막이야. 분위기 좋아. 잘하면 붙을 것 같아.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이론을 나한테 설명하래. 어떻게 하실래요? 참고로 정말로 말 잘해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당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학생 있습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참 성실하게 잘 말하긴 했지만 붙기는 힘들어요. 네. 대학 가서 배우겠습니다. 아까 질문보다는 제가 평가할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물론 이런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면접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고3은 아니시죠? 네네.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의 이론보다 제가 공부해서 제 이론을 만들겠습니다. 아, 이론을 만들겠다고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학교에서도 한 100번 정도 했는데 가장 창의적이셨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께서 붙여주실 줄 모르겠네요. 그 학생이 그랬대요. 어떻게 했냐면 딱 나가는 문을 바라보면서 이랬답니다. 교수님, 저는 제가 경제학과로 가기 위해서 지난 3년간 고등학교에서 준비했는데 이 자리가 몹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떻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론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전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저 문을 걸어 나가면서 바로 서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원론서 5권을 산 다음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포트 30장짜리 레포트를 교수님 연구실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봄,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앞으로 교수님의 명강의를 꾸준히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었대. 교수가 보더니 그냥 막 붙었대. 근데 더 웃긴 건 레포트는 제출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레포트 제출하지 않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이란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면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센스가 가장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면접의 기법이 있어요. 자세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EBS 나와 있어요. 실전 면접 대비 특강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관학교라든가 다른 적성고사, 그 다음에 이 특목대들 준비하는 것들 다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거 여러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BS 대입 상담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요, 답변 선생님들이 배정되고요. 요게 중요하죠. 18시간 안에 무조건 답변이 완료됩니다. 24시간도 아니에요. 우린 EBS니까. 예. 그리고 답변 알림 문자 발송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EBS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내셔서 또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입시 정보들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EBS에서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의 영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EBS에서는 세계사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사 강의하다 보면 전 세계에서 혹시 가장 아름다운 무덤 뭔지 아세요?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죠. 맞습니다. 타지마할 앞에 가서 제가 공약을 했었거든요. 수능 응원 영상 보여주겠다. 갔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래서 타지마할에서 찍었던 영상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고 계신 입시 설명회는요,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 말을 거의 한번 정리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잘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맡았던 학생들이에요. 예, 상당히
저희 학교에서도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학생들입니다. 이 반에서만 서울대 3명 가고 의대 3명 갔어요. 예, 상당히 잘했던 학생입니다. 반 학생인데, 근데 유독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머리띠를 예쁘게 하고 있는 김영신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 반 자체가 너무나 우수한 반이었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상담하는데, 영신이는 꿈이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상담을 하는데도 이거 있잖아요. 말을 할까 하다가 안 하는 거. 왜? 야, 선생님은 네 꿈을 절대 비웃거나 응원하지 않을 거야. 난 무조건 응원할 거야. 당당히 말해봐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작년까지는 의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왜? 일단 2학년 되고 봤더니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대. 자기는 수학을 꽤 잘한다라고 믿었었는데 여기에서 이 친구들 절반 이상이 영신보다 수학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야, 순간. 자신의 위치 때문에, 현재 위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웃긴 소리 하지 마. 꿈이 있는데 왜 포기해? 해봐. 선생님 응원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로 믿지 않는 감사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학생으로서는 너무나 예쁜 학생이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나 훌륭한 학생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저 녀석 같은 애가 의사가 되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원하는 것만큼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됐어요. 이 친구 대충 성적이 당시에 어땠냐면요. 수학은 곧잘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1 아니면 2가 나왔고, 국어 같은 경우는 2에서 3 사이였고, 영어가 약했어. 영어가 3에서 4등급 정도 나왔어요. 모의고사 대충 하면. 뭐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니지만 곧잘했지만 의대를 갈 정도 성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전 되게 옆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좀 안쓰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3학년 수능을 봤는데 알고 봤더니 3학년 수능 때는 더 망쳤대. 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졸업식 날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저 재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영신아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힘내봐 라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1년 뒤에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1년이 지난 교무실에서 다른 얘기가 들려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선생님이 뛰어오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영신이 얘기 들었어 영신이? 이러면서 들어와요. 무슨 얘기예요? 걔가 서울대 의대 점수가 나왔대 라고 하는 거예요. 교무실에서 크게. 그래서 내가 제 첫 반응이 뭐 있는지 아세요? 에이 설마요 였어요. 진짜라니까 가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고3 교실을 수능 성적표 나온 날이었으니까 고3 교무실을 뛰어간 다음에 한번 받아서 봤어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주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서울대나 의대 점수가 나왔대요. 정시로. 대단한 거죠. 서울대 의대는 아니었고 서울대나 의대 점수가 나왔는데 누가 그냥 서울대 의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 서울대 같은 아무튼 서울대는 안 가고 의대를 갈 것 같았거든요. 워낙에 의사가 되고 싶어 했던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 잘됐다. 정말로 좋은 의사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에 딱 눕는데 제 머릿속에 뭔가 하나 빵 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교육자잖아요. 선생이잖아요. 교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녀석한테 1년 반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네 꿈을 절대 비웃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영신이 서울대 의대 됐어요 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저의 첫 반응이 제가 기억났어요. 제 첫 반응이 뭐였다고요? 에이 설마요. 전 그 친구의 꿈을 말로는 응원한다고 했는데 제 속으론 판단하고 있었어요. 얘 지금의 성적은 어느 정도니까 아무리 잘 맞아봤자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했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선 정말로 반성했어요. 무릎 꿇고 반성했어요. 이러고도 네가 선생이야? 이러고 제 자신을 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그 어떤 학생의 꿈을 믿더라도 절대 그 꿈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만 김영신이라는 학생의 수능 성적을 놓고 제한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에요? 다 제한하셨잖아요. 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합니까? 설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꿈이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또 저를 또 만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얘기 한 번 해줬으면 나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2018년 3월 24일
대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한계 설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신의 꿈을 비웃지 말라고 하셨죠? 도전하라고 하셨죠? 저 도전해서 그 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면요. 그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참 다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지금의 모의고사 점수, 내신 등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설정했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EBS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박수 나오는데. 예, 너무 응원했나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성환이었습니다.